저는 소장님이 정말 그 또 한 가지 되게 고수라고 느껴지시는 게요. 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 하락 포지션을 계속 주장해 온 사람인데 네. 4억이 딱 떨어지면 네. 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또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방송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하락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도 있는데, 예, 이건 있거든요. 사람이 유튜브든 뭐든 이제 바라는 방향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방향대로 뭔가를 막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맞아요. 예, 아니면 그냥 객관적으로 시장이나 이런 걸 분석해서, 예, 그걸 미리 얘기해 주는 게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해서 시장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는 거를 약간 이제 미리 얘기해 주는 측면인 거지, 제가 폭락을 바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저번 신문에서도 이제 부동산 전문가 20인의 전망을 들어보자 했을 때 거기서 질문이 뭐였냐면 올 하반기였어요. 올 하반기는 어떻게 될 거냐. 사실 저한테는 사실 별로 의미 없는 질문이거든요. 너무 짧네요. 네. 그래서 하반기라고 딱 하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얘기하지? 여기서 하락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애매하고 그래서 보합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야, 이현철이 보합이라고 얘기했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질문에 이 전제, 요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하락을 하고 올해 정도는 정책이다. 예, 그런 기조로 이제 지금 올 하반기 이런 거는 약간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보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예. 그 부동산 그 패널 조사에서 네. 3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은 없나요? 예, 별로 없어요. 그냥 하반기 이렇게밖에 안 해요? 다 대부분이 올해. 가장 많은 게 올해. 너무 짧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참 답하기 애매하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진짜 어느 분이 얘기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부동산 항공모함에 비유한 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되게 동감을 해요. 배로 따지자면 주식 같은 경우는 작은 배 같은 거죠. 그냥 뱃머리 돌리면 획 돌아가고, 맞아요. 네, 획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데 항공모함을 머리를 턴을 시키려면 획 돌아가다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돌아간단 말이죠. 천천히. 예, 그러면은 자, 1년 여러분들은 1년이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지만 부동산에서 1년은 정말 짧은 기간이에요. 이게 뭐 변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부동산으로 단타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반기에 오른다고 하면 지금 사서 하반기에 판단을 그런 거보다는 그냥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 관심도가 단기간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도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단타를 하거나 이런 거보다 관심 있는 그 시간 자체가 이제 일반인들도 너무 짧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하락하면 바로 사야지.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별로 안 떨어질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짧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갈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구를 좀 두고 네. 대구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이 적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럴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더 빠진다 했으니까 기다려라는 분들도 있고, 거기도 참 그런 것들도 갈리고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시각이 얼마만큼 제대로 보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미분양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이게 좀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추세가 되어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늘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선진입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선진입하는 사람들은 완전 투자자거든요. 대부분이.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2년 정도 이제 2년 정도 보고 들어가는 건데 2년 정도 봤을 때 더 하락하면 완전 패닉 상태가 돼요. 그럼 빨리 던져야 돼. 대부분 이제 요즘은 같이 들어가잖아요. 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거.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면 이 사람들하고 지금 같이 들어갔는데 떨어질 것 같으면 이 사람들도 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빨리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 투자자들끼리. 그러면서 하락을 더 가속화시키죠. 먼저 팔고 나오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소장님, 저희가 지금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가져야 될 거는 조금 지금 이제
원화채굴이라는 말도 요즘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네? 원화채굴. 아, 열심히- 원화. 그러니까 주식 쪽에서는 네. 이제 원화로 일 열심히 해서 예, 예, 부업해서 돈 벌어서 네. 싼 주식 사라. 네. 그런 것처럼 열심히 현금 모아서 잘 준비해둬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점이 왔을 때 네. 결정적인 시기가 왔을 때 무릎이 왔을 때 네. 사는 거. 그게 그게 사실은 가장 현명한. 분명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자나 아니면 뭐 투자자나 사실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으면 버는 게 현명한 거죠. 네. 근데 이제 투자를 통해서 지금 벌 수 있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자기 본업에 충실하면서 여기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니면 이제 뭐 정말 나는 돈을 정말 많이 벌어야 돼. 그렇다면 이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말씀하신 원화채굴을 연화채굴을 많이 하셔가지고 목돈을 지금 같은 경우는 모아놓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집값이 막 떨어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싸게 지금 사면 정말 비싸게 살 수 있는 거를 나중에 돈 모아서 목돈으로 정말 좋은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는 거죠. 네. 그걸 기다리면서 즐겁게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러면은 방법이죠. 그 전세 살지 말라라고 네. 또 이렇게 전세 살면 바보다 약간 이런 인식이 근 한 1, 2년 동안 있었잖아요. 네. 빨리 집 사야 된다. 네. 그럼 그거는 이제 또 바뀔 수가 있는 명제가 되는 걸까요? 당연하죠. 그건 상승장이었으니까 그런 거죠. 지금은 전세 살면 웃을 수 있는 이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전세가 항상 나쁜 게 아니군요. 그럼요. 전세 살면 항상 나쁜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게 이제 상승장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다 지속돼서. 보니까 그게 이제 일반 명제처럼 굳어졌는데 하락장이 오면 전세 사는 사람이 웃어요. 집 가진 사람들은 울고. 그래서 위기를 그 순간을 넘기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집 가진 사람들도 전세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서 이제 전세로 옮기려고 막 시도를 하게 되죠. 그 실제로 막 대형 평수 팔아서 네. 소형 평수 가기도 하고 네. 집 팔아서 전세 가고 이런 분들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중간에 이제 그 떨어질 때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안 나타날 것 같지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무주택자분들한테 이제 몇 달 전에 가능하면 사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던 게 사실은 가장 버티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1주택자예요. 아이러니야. 영끌하신 분들인가요? 영끌하지 않아도 그래요. 네. 그게 그 사람들의 심리를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손해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하락장이 되면 손해보잖아요. 손해보는 거를. 근데 이 손해보는 게 2중, 3중으로 생기는 거예요. 집을 샀으니까 집값 하락으로 인해서 내 원금이 이제 날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을 아예 없이 현금으로 산 사람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출을 조금만이라도 끼워도 이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 이자도 날아가는 거고. 근데 이거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나 암호화폐나 이런 거는 만약에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간에라도 내가 언제든지 팔 수 있잖아요. 부동산은 팔 수가 없어요. 사는 사람들이 진짜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네. 이제 아마 이제 뉴스에 이제 막 나올 거예요. 부동산에 가보면 손님이 없다라고 해요. 손님이. 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파냐, 이거를. 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폐업하는 부동산들 많아질 겁니다. 손님이 없으니까 거래가 안 일어나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소정님을 한 1년 6개월 전에 이렇게 만나 뵀을 때만 해도 네. 이게 참 사람의 심리라는 게 진짜 좀 무섭기도 하면서 되게 묘한 게 네. 그때만 해도 분명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앞으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질 거고 예. 근데 그게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죠. 예. 그때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 지금 와서 딱 들으니까 이게 이루어졌고 그러면 또 말씀하시는 게 이제 공인중개사 폐업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 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좀 있으면 아마 그게 뉴스에 나올 거예요. 와. 공인중개사 폐업한 이제 비율이나 뭐 개수 이런 게 구체적으로 해서 이제 아마 뉴스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폐업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부동산 폐업. 그러면은 지금 좀 집을 사는 것보다 꼭 그게 어느 지역에서 살고 싶다면 그 지역으로 가서 전세라든지 전월세라든지 한 번 더 살면서 네. 한두 번 더 살면서 네. 오히려 그 동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네. 그 뭐 매가나 이런 흐름들을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딱 사도 늦지 않다. 네. 아주 좋은 조언이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그 소장님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 그 제3기 신도시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사전 청약이라든지 본 청약 이렇게 막 나오면 네. 그게 또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미치죠.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은 공급이 많이 없어도 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점점 하락 추세로 가는데 공급 물량이 막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수요 공급이 완전히 어긋나게 되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거예요. 서울 집값, 수도권 집값 네, 다.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또 아직까지도 약간 횡보나 상승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공급 부족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그 이슈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물량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버리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게 이제 그 정부가 그 양을 완전히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건설사들은 한번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거 계획을 시장이 변했다라고 해서 쉽게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거든요. 미분양이 생기면 건설사들이 분양을 안 할 텐데 그러면 미분양이 결국엔 줄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상황이 잘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대구 같은 경우 처음에 미분양이 처음 생겼을 때 생기고 한 2,000건 생겼을 때 그러면은 분양이 줄어서 미분양이 안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6,000건을 넘어섰고 지금 8,000건 계속 늘어나잖아요. 늘어난다는 얘기는 분양이 계속 연달아 있다는 얘기죠. 와, 이게 너무 놀라운 게요. 네. 그 대세 상승장에서 네. 어떻게 이제 좀 받아들였었냐면은 3기 신도시가 그 멀리 있으니까 네. 그거 한참이다.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사라. 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한 1, 2년 지나서 이제 약간 그 변곡점에 꺾인 시점에서 딱 듣게 되니까 네. 그 몇 년 후에 공급된다라는 그 말이 이렇게 몇 년이 떨어져 있어도 네. 되게 이제 뭔가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죠. 예. 이게 되게 신기한데요. 네. 예. 그러니까 부동산은 주식하고 다르게 시간 텀이 굉장히 길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팔아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주 진짜 2000년 말에쯤에는 팔아라 그 영상 보고 막 욕하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그거를 지금 당장 팔아라 이게 아니고 파는 준비를 해서 천천히 팔아라 이 얘기거든요. 올라가니까 올라갈 때 팔아라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영상 제목만 보고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러면 왜 이때 올라가는데 왜 팔으라고 했냐. 올라갈 때 팔고 나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상승장 때는 진짜 거래도 그때 줄어들거든요. 그럼 그때 파는 것부터 힘들어져요. 그리고 지금 정책이잖아요. 지금 거래량이 없잖아요. 지금 팔기 어려운 거죠. 지금 이제 파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팔린다라고 아우성이에요. 안 팔린다. 하락으로 가지 않았는데 이미 지금 매수자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만약에 투자를 생각한다면 내가 팔고 나와야 성공한 거잖아요. 지금은 올랐지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수익을 받던 거에서 손실을 이제 점점 까먹는 거잖아요. 수익이 점점 까먹는 구간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 시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약간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진짜 주식처럼 그 순간 팔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었네요. 네. 부동산을 사실은 딱 맞춰서 막 이렇게 미분양 생기면 팔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정말 부동산 시장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이미 그때는 늦었어요. 미분양이 생기고 그때 파는 거는 정말 운에 가까운 거예요. 그냥 로또 맞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못 팔아요. 그냥 이미 늦으니까 미분양이 생기기 전에 미분양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감지해서 미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정말 그 약간 그런 그 용어가 생각나는 게 약간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 들리다가 결국 그 날을 맞이하자. 노아의 방주 같은 느낌? 약간 그 방주 만들어서 만들어야 된다 하지만 아무도 안 만들잖아요. 근데 그날은 오잖아요. 네. 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나는 것 같고. 근데 그 표현이 저는 너무 부러운데요. 저는 이게 약간은 그 고급된 표현인 거잖아요. 그 약간 비유적으로 해가지고 저는 너무 이런 게 돼서.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그 너무 이게 소장님을 제가 이제 거의 한 4-5번 이렇게 만나뵈면서 네네. 그것도 한 1-2년에 걸쳐서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이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들이. 예. 그러니까 분명 그때도 이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이 보인다는 책이 있었고 네. 그때도 1시간 2시간씩 열강하셨고 네. 계속 수많은 유튜브 채널에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셨지만 네. 듣질 않았던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집을 샀던 거고. 그 제가 하는 말을 받아 앉기가 참 어려워요. 그때 당시에는. 네. 그래서 제가 욕 먹을 거 각오하고 저도 약간 모험을 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심리다라는 말도 네. 되게 더 깊게 이해가 되는 게 네. 결국은 그 심리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대세 분위기 때문에 이런 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그렇죠. 현상을 네, 두고. 네. 와. 그러니까 지금 참 사람들의 그 생각이 많이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상황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옛날 불과 뭐 1년 맞네요. 전만 해도 이런 얘기하면 미친놈 취급을 어. 받던 상황에 지금 이런 상황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당연한 것처럼 오히려 저를 야 그런 뻔한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해 이렇게 이제 댓글에 막 달리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심리의 상태가 되었다. 예,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좀 들으시는 분들이 그거를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유튜브도 많이 보는데 어쩔 네. 수 없이 이제 인터뷰 이런 코너를 운영하게 되려면 다른 걸 보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진짜 부동산 패널 중에서 진짜 몇 년 전부터 계속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네. 지금의 시기를 맞이하는 분이 있으셨고 근데 소장님이나 또 다른 몇몇 분들은 네.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네. 더 상승한다. 네, 급등장이 온다. 네. 이때 사라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한 1년 전 이때부터 하락을 이제 점치니까 조심스럽게 이제 팔아야 된다라고 네. 얘기하셨던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무작정 그 폭락농자들과는 확실하게 구분을 완전히 해야 다르죠, 저는. 그러니까 그 사실 어떻게 보면 폭락론자들은 폭락을 바라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저는 제가 폭락론자가 아닌 게 저는 시장 분석을 해서 상승할 것 같으니까 제가 폭등한다. 폭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폭등하고 나서 이제 하락할 것 같으니까 이제 하락한다. 근데 조금 약간 미리 얘기하니까 그 상황을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다 욕을 하는 거죠. 근데 지나고 나서는 이제 그 사람이 잘 맞았네. 네. 근데 또 지금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연한 걸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 이렇게 이제 폄하하시는. 그러니까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지 않고 그렇죠. 진짜 썸네일 제목 예. 이런 걸로 판단하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방송을 다 들어도 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아, 들으실 예, 수도 그게 있을 굉장히 거고. 강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그런 소리만 들려요. 예. 옛날에 심리학자가 이제 테스트를 해봤대요. 20명 정도를 모아놓고 1시간 동안 회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오는데 출구조사를 하는 거죠. 오늘 회의의 주된 주제 내용들이 뭐였냐 해가지고 20명 보고 이제 다 받아 적는데 네. 신기한 게 20명 다 달랐다.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똑같은 주제 비슷한 주제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 내용이 다 다를 수가 있냐. 그렇구나.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걸 듣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이해라고 하는 네. 그런 것도 있고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경험이나 이런 게 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받아들이는 게 받아들여서 자기 머릿속으로 가는 게 정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책을 읽을 때 한 번 읽지 말고 여러 번 읽으라는 게 뭐냐면 익숙한 단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눈에 잘 보이고요. 이 생소한 것들은 그냥 약간 건너뛰게 되거든요. 근데 이 생소한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건너뛰게 되면 이게 다른 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읽다 보면 내가 건너뛰었던 단어들이 읽다 보면 이제 이게 눈에 보이는. 그래서 보면 우리가 공부할 때 행간의 의미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그런 의미로 이제 비슷하게 해석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만약에 하락이 온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때 주구장창 폭락론을 말씀하시던 분들의 유튜브 영상이 또 떡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채널을 네. 또 막 볼 수도 있고.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또 상승기를 놓칠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은 100% 놓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그 순간 하락할 때는 또 막 열렬하게 봤지만 네. 상승기를 놓치면 결국 또 내 집 마련은 물 건너 가는 거고. 우리 경험을 한번 했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S 네. 그분이 하락을 주장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됐는데 그분은 그냥 주구장창 하락만 얘기하셨잖아요. 상승으로 지금 막 변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하락을 얘기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분에 매료됐던 많은 분들이 그분 말씀을 듣고 집 사는 시기를 미뤘다가 엄청 후회했다. 이런 그 땅을 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러니까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하락이 맞는데 이 하락을 그냥 예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틀렸던 생각이 이제 맞았어요. 예를 들면 닥치고 금리야. 그럼 만약에 금리 인상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금리가 이제 인상되는 게 멈추고 금리가 인하하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사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말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좀 제대로 해가지고 여러분은 바라는 시장 이 시장을 바라는 쪽이 아니고 분석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소장님께서 그 더 활발하게 활동해 주셔가지고 이게 재테크가 한번 분위기가 하락장으로 가면 사람들이 무관심해지고 이제 방송 조회수도 많이 이미 벌써 다른 분들 이렇게 오시고 저도 그렇고 조회수가 많이 준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관심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다가 또 지금 놓칠 수 있잖아요. 놓치죠.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좀 그럴 때도 출연해 주셔가지고요. 근데 그건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진짜로.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그때도 하락장이 되면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점점 관심을 놓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부자로 갈 수 있는 그 동아줄을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놓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남들 관심이 없어질 때 여러분들은 공부를 철저히 해가지고 진짜 상승장이 올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준비하고 있어야 본격적인 상승장 때 제대로 들어가서 수익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하락장 때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이 크게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이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잘 봐주시면 좋겠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꼭 구독하셔가지고 그 내 집 마련 아니면 투자로서의 투자로서의 아파트 사는 거 그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이렇게 또 긴 시간 동안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뭐 끝으로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까 끝으로 할 말 가장 제가 좀 아쉬워했던 지금 폭락장 이제 하락장이 오는데 하락장을 바라던 사람들이 이제 하락장이 오니까 너무 기분 좋아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이 바라는 상황이 되면 안 되거든요. 댓글에 보이시죠? 네네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런 거보다는 그 시장을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좀 미래를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을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의 이현철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